마켓 리더에게 주요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기대감 높이는 보험주. 마법의 세븐틴이라 불리는 새 회계 기준이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게 2014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의 10년 만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주 자체는 기대감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재미있고 쉽게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게 뭐냐? IFRS 17이라고 합니다. 좀 제가 말하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잘못 말할까 봐 방송 들어오기 전에 IFRS 여러 번 좀 말을 했었는데 네. 저뿐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평소에 저희가 하는 용어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기대감은 있다는데 용어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까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굉장히 많이 제가요? 놀랐어요. 네. 어. 마법의 세븐틴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굉장히 저도 좀 오랜만에 듣기는 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그 회계 기준이 이번에 보험회사들에게 새로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IFRS 17이라고 합니다. 이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그동안에 원가로 평가해왔었던 보험 부채를 이제는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2014년부터 벌써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지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IFRS 17을 적용하면서 보험회사들의 부채가 그동안의 원가에서 평가가 되었지만 이제는 시가로 평가가 되면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지금 보험사들의 자본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익 또한 증액 구조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는 빗대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마법의 세븐틴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그동안에 워낙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이제 쓰지 않는 용어였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맞는 네. 용어인가요, 어쨌든? 네네. 네. 이렇게 기대감이 좀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마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보험주 안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품고 있는지 좀 네. 설명을 하나씩 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때 앞서 사용하는 말씀하신, 네, 그 할인율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금리가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변동도 좀 있고. 네, 그러면서 사실상 저희가 과거에 생각했었을 때 이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할인율하고 현재의 할인율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네. 이게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부채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게 된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이 IFRS 17을 적용하게 되면은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계약 가치를 CSM이라고 하는 지표로 앞으로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험 부채라고 했었을 때에는 막연하게 앞으로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돈을 다 이제 부채에다가 잡아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 부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고 얼마나 남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이익이 될 것인지까지 가치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 지표를 CSM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하는 거고요. CSM. 네, 이 CSM이 크면 클수록 보험회사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크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익 안정이 좀 담보된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사가 CSM이 100이라고 치면은요. 네. 만약에 이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이라고 친다고 했었을 때 이 보험 계약을 처음에 그 인수하는 시점으로부터 만기하는 시점까지 처음에 가정했었던 모든 가정치들, 예를 들면 손해율이라던가 네. 사업 비율, 유지율, 그리고 경기 환경 등등 모든 가정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었을 때 10년의 계약 기간 동안에 이것을 균등삼각해서 이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10이라는 이익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합 100이 되는 건데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건설사들을 볼 때에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 기간에 걸쳐서 네. 수주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그거를 공사 맞아요. 진행률에 따라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현금주의로 보험사들이 이익이 그동안 얼마가 잡혔는지를 단순하게 누적된 보험료에서 단기에 지급된 보험금을 제거하고 앞으로 지급할 사업비분을 빼서 영업이익을 계산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CSM을 균등상각하면서 이익을 잡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건데 뭐 결론적으로는 쉽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보험사들의 보유계약 가치가 굉장히 컸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는 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꾸준한 기반이 CSM이라고 하는 지표로 재무제표상에서 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IFRS 17이 도입이 되면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내용을 다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품 개발을 좀 꺼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왜 보험사들이 이런 좋은 재료를 앞두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않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새로운 상품을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는 아직 알 수는 보험사 없지만 직원은 아니시니까. 네. 뭐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CSM을 매년 균등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CSM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규로 CSM이 유입이 되어서 10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이익을 꾸준하게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계약을 더 파는 것보다는 기존의 계약들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새로운 계약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을 해와야 하는 숙제 또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사실 이제 바벨 전략으로 같이 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도입하면서 보험사가 주가에 좀 받을 만한 그러니까 영향의 개념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네.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험회사들을 접근할 때 그동안에는 PBR, 즉 이제 자본의 효율성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를 했다면은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창출되는지, 즉 PER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닝에는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그 CSM이라고 하는 지표가 이미 어느 정도 녹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PER 관점에서 보험업종을 접근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보험회사를 앞으로는 탑픽으로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기존엔 사실 뭐 이 보험사가 얼마나 자본 효율성이 좋고요, 뭘 했고요, 이 회사가 RBC 비율이 얼마고요, 이런 복잡한 것들을 보셨어야 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접근하시기 편리해지는 그런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IFRS 17으로 이 전환이 되면서 보험주의 배당 확대, 주주 환원, 친화적인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주주 환원이 확대될 것인지 예상이 됩니까? 네, 사실 뭐 요즘 금융업종이 워낙 배당 관련해서 이슈가 많죠. 맞아요. 네, 특히 은행 쪽에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계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었던 어떠한 이제 주주 환원의 확대, 물론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확대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보험사들이 회계적으로 증액이 뭐 적게는 30%, 정말 많게는 2배 이상까지도 회계적인 증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만큼 DPS도 상승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회계적 증액에 비례해서 DPS가 늘어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서 영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실 이제 배당을 너무 적극적으로 지급하기에는 네. 조금 이제 부담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IFRS 17을 적용을 하면서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또 도입이 돼요. 해약 환급금
준비금. 네, 그러면은 이제 벌어들이는 이익 중에서 일부는 자본, 뭐 다 이제 자본으로 들어가기는 네. 하겠지만 일부는 배당 가능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자본으로 별도 계정으로 따로 발란해 놓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혹시라도 이제 자본의 변동성이 크게 생겼을 때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본으로 적립을 해놓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비례해서 DPS가 늘어나기는 어렵다.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배당이 100% 다 늘어난다라고 네.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험주들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주가를 보면 올해 들어서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확인을 해봤더니 뭐 아무래도 금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그걸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연관인지 시청자분들께 쉬운 설명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또 주가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주가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특히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10년물하고 주가가 거의 한 95% 정도의 상관관계를 띄우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과거에 보험사들이 판매했었던 고금리 확정형 부채, 즉 과거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많이 팔았어요. 고객님 올해한테 보험료 지금 내시면은요 평생 8% 금리로 죽을 때까지 보험금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팔았었던 보험 상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금리 확정형 부채로 잡고 있어요. 이것들은 사실 거의 해지되지 않는 계약들인데, 문제는 지금 보험사들이 운용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연간 3에서 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지급해야 하는 평균 부담금리는 4에서 4.5%이고 보험사들이 운용해서 벌어들이는 것은 3에서 3.5%, 즉 연간 100bp의 역마진이 나고 있어요. 숨만 쉬어도 그냥 손실이 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사들은. 숨만 쉬어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금리가 올라야 이제 운용하면서 운용 수익률이 개선이 되고 역마진이 축소가 그러네요. 되고, 네. 만약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역마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사이클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리가 계속 빠지면서 주가가 워낙 이제 저평가됐었던 구간이었는데, 지금 반대로 사실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금리도 올라왔는데 주가는 왜 이러냐? 아직까지는 이 IFRS 17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구두로는 제가 보험사들이 30에서 많게는 2배까지 네. 지금 증액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시가 오피셜리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약간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네, 그런 네. 이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숫자를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내 눈으로 접근을 또 하고 직접 싶어 봐야 하시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네,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숫자들은 사실 이제 재추정치 플러스 각 회사들이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할 때 구두로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예 근거가 없는 숫자들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제 금융당국에서 승인받은 숫자를 확인을 하고서 접근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기는 하죠.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가 이거를 눈으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네. 3월에 이게 정말 좋은 거라면 네,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들어가야 한다면 그 기간이 언제쯤일지. 일단 3월에 감사 보고서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때 주석사항에 IFRS 17으로 2022년도 재무제표를 전환했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를 공시를 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석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옵셔널이라는 것도 있고 맨데토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이게 의무사항인지 여부는 아직 저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네. 않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의무사항이라면은 빠르면은 모든 보험사들이 그때쯤에는 다 이제 오피셜리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럼 다시 한번 나와 주셔서 정확하게 숫자 얘기해 주시고 네. 투자자들에게 방향을 한 번 더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연락 네. 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럼 투자하면 좋을지, 우리의 안목을 어느 쪽으로 향하면 좋을지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생명보험사도 있고 손해보험사도 있잖아요. 이게 완전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 보험 종류 자체가. 네. 이 중에서 보험주 최선호주가 있다면 뭔지 궁금하고 왜 그걸 최선호주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지금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다 이 IFRS 17이라고 하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을 하기 때문에 네. 둘 다 수혜고요. 여기에서 어떤 회사가 더 나을까? 네. 이거는 결국에 이제 그 어느 시점에 어떤 업종이 더 나을까를 이제 좀 그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생명보험 업종이 올 상반기에 그리고 손해보험 업종은 하반기에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IFRS 17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보험사가 다 동일하기는 하지만요. 지금 생명보험사한테 더 큰 호재가 있습니다. 어떤 호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역마진 나는 그 네. 계약들 있잖아요. 그게 회계적으로 싹 다 사라져요. 회계적으로 더 이상 보험사들이 숨만 쉬어도 손실나는 구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네요. 굉장히 좋죠. 근데 손해보험사들의 애초에 그런 계약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가 더 쩔어 있었냐로 어쨌든 시장에서는 먼저 접근을 하신다면은 결국에 생명보험 업종이 먼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새로운 그 회계 제도 하에서의 이익 안정성에 대해서 시장에선 더 관심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손해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의 퀄리티가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CSM 마진율이라던가 전반적인 이제 CSM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 상반기에는 생명보험 업종, 하반기로 갈수록 펀더멘털이 우수한 손해보험 업종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에는 생명보험, 하반기에는 손해보험. 손해보험이 아무래도 좀 더 탄탄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좀 수혜를 더 받을 것이다. 정리해 볼 텐데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보시는지요? 네, 생명보험 업종에서는 현재 네. 한화생명 그리고 한화생명. 삼성생명을 네. 업종 탑픽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그 세 군데를 탑픽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뭐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을 주목하고 있었고요. 생명보험사 중 최선으로는 한화, 삼성생명이 언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IFRS 17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향후 보험주들의 전망까지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